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주식부자 양성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오늘은 수익 스토리 영상을 한번 제작을 해볼 거예요. 2차 전지 섹터 전격 분석. 이런 고급 자료는 사실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 회원분들랑 우리만 이렇게 야금야금 해먹어야 되는데, 또 제가 마음이 좀 착하고 하다 보니까 좋은 또 이제 정보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2차 전지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나, 이제 전기차 섹터에서 자동차 섹터에서 이제 흐름이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명성 TNS 103% 수익 인증. 수익 인증해 주신 분들, 회원분들이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해서 오늘은 요 2차 전지 섹터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설 연휴가 지나간 다음에 지금 이제 오늘 처음 이제 또 개장을 했는데, 우한 폐렴이 이게 사스가 어쩌고 저쩌고 사스랑 비견돼서 전염성이 더 빠르다, 방어에 실패했다, 그러면서 이걸로 인해서 전 세계 내수 시장이 위축이 될 거다, 중국의 내수 시장을 비롯해서 이게 전 세계로 확산이 될 거다라는 식의 프레임이 깔리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항상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런 이슈로 인한 리스크는 항상 기회예요. 그런데 이게 단기적으로 진행이 될지 장기적으로 진행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때요? 일단 회피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리스크라는 어떤 요인이 등장을 하면 하락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거를 왜 대응을 가치를 기준으로 해야 되느냐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가치를 기준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이 하락이 단기로 끝날지 장기적으로 진행이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시장이 만약에 비싸다, 그럼 어떻게 돼요? 요거는 요 확률이 높아집니다. 시장이 비싸니까 차익 실현이 예를 들어서 강하게 길게 나올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단기적으로 진행될 거는 그냥 이슈가 소멸되면 끝나는 거예요. 다시 장은 가는 겁니다. 리스크라는 건 항상 심리적인 요인에 인해서 버블을 막아주고 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시장 가치를 놓고 보면 아직 쌉니다. 제 판단에, 제 기준에는 아직 싸요. 그래서 이런 리스크들은 크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이게 좀 단기적으로 진행이 되든지 중기적으로 설사 이제 진행이 된다 그래도 이거는 그냥 좋은 기회일 뿐이다. 그러면 기회 요인을 놓고 시장을 살펴야 된다는 거죠. 이걸 회피하기 위해서 도망가려는 생각을 자꾸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시장에서 큰 기회를 만날 수가 없고요. 수익을 쌓아갈 수가 없고요. 장기적으로 지수 수익률보다 계속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데이터들은 아주 장기적으로 헤지펀드가 다 증명을 해줍니다. 미국의 그 수많은 자산, 큰 자산을 운영하는 헤지펀드들이 왜 단기적인 이슈들만 쫓아다니면서 이런 회피 심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공매도 하고 회피를 하려고 하고 하다 보니까 어때요? 지수를 따라가지 못해요. 그냥 우리 코스피로 좀 코스피 2000개를 가만히 사서 놔두는 것보다 수익률이 안 좋아요. 근데 수수료 띄고 뭐하고 다 하잖아요. 그쵸? 요런 사람들이 요런 자금들이 운영하는 방향대로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역사가 증명을 해주는 거예요. 리스크가 있든지 말든지 시장 가치를 보고 분석을 해서 투자 판단하는 워렌 버핏이라든가 피터 린치라든가 이런 가치 투자자들 보면 어때요? 항상 지수를 이깁니다. 그렇죠? 그럼 방향성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럼 시장 가치 판단을 했을 때 내가 비싸지 않다고 확신이 된다면, 이제 판단이 든다 그러면 지금은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야 될 구간이지, 이거를 회피 심리가 작용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지금 시장은 비싸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싸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 비중을 굉장히 무겁게 가지고 가야 되는 그런 구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볼게요. 알찬나님 수익 축하드립니다. 오늘 폭락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100% 수익 종목이 나와서 마음의 위안을 얻었습니다. 오늘의 급락은 반등을 위한 조정이라 생각하겠습니다. 급락이 조금 더 이어져도 이렇게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반도체로 또 이제 올해 초에 보면 반도체로 좀 이제 재미 좀 봤어요. 이게 이제 넘어가는 손들이 자동차 섹터에서 나오느냐를 저는 이제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그 근거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은 좀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라는 분들이 계신다 그러면 좀 찾아보고 공부를 해보고요. 여기에서 기회를 찾아보면 또 좋은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수익 챙기신 회원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지금은 알찬나님, 진스님, 신나는 바투님, 징기스카님이 수익 스토리에 수익자랑 게시판에 올려주셨는데 가지고 계신 회원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종목은 이제 올해 보유를 했던 종목이니까요. 자, 명성 TNS 수익 포지션을 보면 2019년도 여기에서 제가 추천이 들어갔었나 여기에서 들어갔었는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여기 어디에서 이제 한번 추천이 들어갔었고 여기에서도 제가 추천을 했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아무튼 요 구간에 샀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처음 회원분들이 자 100% 수익 구간에 수익 인증을 해주셔서 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는 거죠. 자, 수익 스토리라는 영상은 제가 이 방향성이라든가 이제 이 종목을 갖고 계신 이제 대응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또 이 섹터에 대한 내가 가진 스탠스라든가 이런 걸 정리해드리기 위해서 영상 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회원 가입을 받기 위한 홍보의 목적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사실 그것도 맞습니다. 그 말도 맞는데 그 부분보다는 회원분들이나 시청자분들한테 조금 더 좋은 정보를 제공을 해드리기 위한 부분이 좀 더 강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명성 TNS 넌 뭐하는 회사냐? 이걸 보면 일단 분리막이라는 거를 뭐 하는 회사인데 이게 큰 일을 해줬구나. 우리가 이제 응원을 해야 되는 회사다. 일본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반감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일본이 잘하는 게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그걸 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2차전지 분리막 생산 설비. 이제 회사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2차전지 분리막 코팅 설비, 2차전지 분리막 슬리터기 뭐 요런 거 만들어서 이제 공급하는 그런 회사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분리막이 뭐냐? 분리막은 배터리 재료비 원가의 20%를 차지할 정도로 비싼 부품입니다. 그러니까 고부가 부품이에요. 국내에서는 이제 분리막 제조 설비를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공정으로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업체다. 누가? 명성 TNS가.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기술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 기업은 여전히 일본, 독일 제품을 선호를 하고 있는데 한국 기업이 어때요? 거의 탑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이 LG화학이라든가 SK이노베이션이라든가 그 누구냐? 삼성 SDI라든가 이제 일본, 독일 제품에서 자, 명성 TNS 걸로 살짝 이게 바꿔주는 이 흐름이 보이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회사는 성장이 엄청나게 폭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체크 포인트로 놓고 앞으로 이제 추적을 해나가면서 봐야 되는 기업이고요. 중국 시장이 커지면서 중국에 이제 납품을 하면서 생존을 했는데 최근에 보니까 야, 중국 회사들이 자꾸 망하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약간 꺾이는 그런 모양들이 좀 보여주고 있어요. 자, 요런 것들을 그러니까 매출이라든가 이익 같은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회사가 있으면 자, 정부에서 살짝 또 압력도 좀 넣어주고 하면서 우리나라 삼성이라든가 자, LG라든가 SK라든가 자, 요 대기업들이 전부 다 이거 2차전지 사업을 하니까 야, 이거 기술력 처지지 않으면 얘네 거 좀 써줘 라고 좀 얘기를 해주세요. 해주면 당연히 이 회사는 굉장히 긍정적이겠죠, 장기적으로. 자, 반도체에서 이제 회사 내용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봤고 이야기를 해보면 지금 이제 2차전지 쪽에서 좀 움직임이 있을 거라는 저는 이제 그 시그널을 좀 얻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지금부터 시작을 해볼 건데, 자, 반도체에서 자동차로 순환매가 시작이 되나? 라는 부분들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동차. 굉장히 안 좋은 이야기들 많이 이제 들리고 있죠. 자동차 산업은 이제 뭐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앞으로 뭐 현대차가 생산직 인원을 40%를 잘라내지 않으면 망할 거다. 막 이런 식으로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막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이 쪼그라들고 있고 전기차 시장이 진행이 되고 뭐 하면 뭐 그런 식으로 막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제조업에서 자동차 이제 뭐 뚜껑 만들어서 붙여갖고 팔고 뭐 이런 걸 하는 회사들이 서비스 기업으로 바뀌는 이런 흐름들이 앞으로는 진행이 될 거란 말이에요.
자, 자동차가 이제 자율주행으로 진행이 되고 뭐하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동차 이제 부품업체라든가 요런 업체들은 어때요? 자, 단기적으로는 이제 전기차에 납품이 들어가려고 그러면, 자, 전기차에 들어가는 것들은 보니까 이거 뚜껑은 무조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뚜껑에 보면 지금은 이제 뭐 철로 쓰고 있으니까 특수광 쪽에 그쪽 이제 뭐 프레스라 그러나? 그걸 만들어서 붙이는 그런 회사들이라든가 뭔가 이런 2차 전지라든가 이런 부품을 만드는 부품이라든가 장비, 그러니까 뭐 소재를 만드는 기업들은 앞으로 자동차 쪽에서 좋을 수 있는데, 이게 엔진 쪽에 관련된 요런 산업을 하는 회사들, 요런 데들은 굉장히 안 좋아지겠죠. 그러면 요런 걸 하는 회사들은 일단은 조금 애매해지고, 요쪽은 이제 전기차라든가 2차 전지 관련된 뭐 요쪽에 사업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 회사들은 이제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현대차가 보니까 4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4분기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예를 들어 팰리세이드, 이건 뭐 이제 예정돼 있던 부분이죠. 사실 팰리세이드 잘 팔고, 팰리세이드가 무슨 뭐 10개월 기다려야 되니 어쩌니 하면서 요게 대박 났죠. 그리고 나서 또 나온 게 뭐 그랜저인가 뭐 나왔는데 이것도 중대박 났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GV80인가 뭔가 나왔는데, 이건 이제 팰리세이드보다 살짝 더 고급 뭐 단인데, 이거를 뭐 올해 2만 대를 팔겠다 올해 목표를 세웠는데, 이게 뭐 예약으로 끝나버렸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야, 이거 실적은 그럼 당분간 좋을 수밖에 없겠는데, 이 그림이 보이죠? 그러면서 급등 흐름이 딱 나오면서 이제 오늘 같은 날도 증시가 다 폭락하고 하는데, 오늘은 이제 반도체 위주로 좀 많이 빠졌습니다. 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밀리면서 반도체 좀 위주로 이제 지수가 이제 많이 충격을 받았고, 그동안 많이 올라간 애들이 좀 많이 밀리는 그런 흐름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동차 섹터를 보니까 견조하단 말이에요. 만도는 좀 빠졌네. 만도는 한 8% 빠졌네요. 그러니까 현대차라든가 기아차 같은 경우 보면 이런 견조한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요 빨간색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는 이 구간이 오면 어떻게 되냐면, 요 초록색 동그라미가 있었던, 자, 2018년도 11월 달이 바닥이 확인이 되는 거예요. 이 바닥을 확인할 때는 항상 이 추세 진행은 이게 항상 이렇게 흔들다가 다시 이제 무너져 버려갖고 이 자리를 깨는 경우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자, 요게 지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건 아까 이야기했던 게 뭐예요? 4분기 실적이 잘 나왔고, 지금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 밸류를 치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요런 부분들이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지금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자동차 관련된, 자동차 섹터 추세 전환이 확인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관련된 테마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반도체 관련된, 무슨 뭐 반도체라든가, 뭐, OLED 관련된, 요런 흐름들이 이제 불고 뭐하고 했을 때 테마가 불었던 게 뭐예요? 반도체라든가, 뭐 IT 쪽에서. 자, 폴더블이라든가, 뭐 요런 거. 애플에 보면은 그 귀때기에 요즘 꽂고 다니는 거 많이 하는 거. 그거 보니까, 그런 거. 뭐 요런저런 테마들이 붙으면서, 반도체 섹터도, 자, 이익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머리를 들어 올렸잖아요. 자, 자동차 섹터도 지금 보면 요런 것들이, 보여지는 흐름들이 보이고 있다. 그러면 이제 실적이 잘 나오고 뭐하고 있으니까 이 추세 전환이 확인이 되면 어때요? 2018년도 11월이 거의 바닥구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동차가 머리를 들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예요? 자동차 기존 부품에서 엔진 관련되어 있는 애들이라든가 뭐 얘네들은 많이 올라가기 힘들겠죠. 그런데 은근슬쩍 이제 뭐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요. 진짜 추세가 시작되고 강하게 움직일 건 어디예요? 2차 전지란 말이에요. 2차 전지 악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ESS 화재라든가, 자, ESS 화재라든가 무슨 그거 무엇이냐, 중국 기업들 망한다, 중국 뭐 전기차 회사들 망한다, 막 요런 이슈들 막 떠들 때 제가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를 했었죠. 야, 지금 반도체 볼 게 아니고 요거 사야 된다. 악재가 막 있는 거 사라. 지금 다들 막 떠드는 거 막 그런 거 사봐야 요거 사는 것보다 먹을 게 많이 없을 것 같다 라는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이제 단기적으로도 그렇고 장기적으로도 그렇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2차전지나 뭐 반도체나 누가 더 크게 성장을 하고 어떤 산업이 더 크게 성장을 하고 이거는 지금 구간에서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을 보면 가격적인 측면에서 보면 요런 악재가 있을 때는 더 쌀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걸 이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당연히 좋을 거라는 부분들이 뭐 다들 공감을 하는 부분들일 거란 말이에요. 전기차가 앞으로는 내연기관 차보다 내연기관에서 이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휘발유 차에서 이게 전기차로 갈 거라는 거를 의심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시점이 어디냐를 자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어디에서 사는 게 가장 좋을 거냐 라는 부분에서 제가 고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장 좋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 시점은 어디예요? 항상 이렇게 악재가 있을 때란 말이에요. 지금은 이제 좀 늦었죠. 이제 뭐 눌림을 기다려야지. 2차전지 섹터들도 많이 올라왔거든요. 제가 이야기했던 그 부분에서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항상 기다리는 거예요, 눌림을. 그리고 이제 뭐 이제 손을 빌고 이제 하나님한테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ESS 화재 한 번 더 터지게 해주세요 하면서. 그러면 이제 또 빠지고 뭐하고 하면 또 좋은 기회가 올 거니까. 갖고 있는 사람들은 또 기도를 하겠죠. ESS 화재 이제는 뭐 터지지 않게 해주세요 하면서. 그러면 그냥 계속 추세가 진행이 될 거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측을 하는 게 아니고 시장이 이렇게 돌아서게 되면 전체적으로 연결해놓고 볼 수 있는 그런 시그널을 딱 포착할 수 있는 그런 공부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런 시그널이 자 현대차 어닝 서프라이즈에서 지금은 만들어지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반도체에서 자동차로 순환매가 시작이 되는지 요걸 봐야 되죠. 그럼 IT 섹터가 상반기에 강할 거라 그랬는데 자 올해 상반기 움직이기 전에 가장 먼저 움직였던 건 모듈이에요. 모듈. 카메라 모듈 섹터가 가장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OLED. 자, 디스플레이 LCD에서 OLED로 넘어가면서 자, OLED가 크게 성장을 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면서 움직였죠.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가 움직였어요. 자, 이제 마지막은 뭐냐고요? 2차전지예요. 그럼 순환매 흐름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가격에 대한 것도 이제 추세가 이제 진행이 돼서 밸류 부담이 생기는 구간부터 이제 진행이 되면 이거 먼저 이제 가장 먼저 비중을 줄여가는 거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어때요? 지금 단기적으로 올라왔으니까 살짝 비중을 줄였다가 밀리면 또 사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직 한참 남았어. 자, 움직였다가 밀리는 구간에 나왔던 게 이제 모듈 섹터하고 OLED 구간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 이제 추세가 이제 추세가 진행이 됐으니까 한 번 더 뻗어갖고 강한 흐름들이 나오고 뭐하고 하면 요 섹터는 이제 챙겨갈 구간인 거예요. 비중을 줄여갈 구간인 거죠. 이 IT 이전에, 모듈 섹터 이전에 뭐 있어요? 5G요. 이런 순환매 흐름들을 잡아내는데 이거를 기준으로 볼 거는 가치. 기업 가치라는 거예요. 기업 가치를 판단하는 거는 이제 뭐 현재 가치라든가 미래 가치가 있는데 IT 섹터는 지금 뭐예요? 성장 섹터죠. 성장 섹터는 어때요? 미래 가치를 기준으로 산출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대놓고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하는 그런 어떤 툴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공부를 해나면 이런 흐름들이 체크가 되고 시장 전체를 살피면 야 이런 흐름들이 보인다는 거죠. 자 5G가 되니까 결국은 무슨 막 자동차 시장에 이제 뭐 모듈도 성장할 거고 휴대폰 같은 경우도 보니까 카메라 막 한 대에서 막 2대, 3대로 늘리고 3개에서 4개로 늘리고 하면서 모듈 섹터가 성장을 하고 보니까 뭐 이제 이제 기존에 있는 뭐 휴대폰으로는 이제 뭐 다 경쟁이 심해져 갖고 저가폰 이런 거는 기업들이 남질 못하니까 폴더블 폰 같은 거 자꾸 만들어 갖고 화면 1개 뜬 거 2개로 늘리고 응? 막 가만히 있는 핸드폰 막 구부려 갖고 뭔가 뭐 만들고 막 이런 거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산업이라는 건 이렇게 계속 성장을 하는 거다.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반도체는 이제 5G 시장이 시작이 되면은 뭐 자율주행이니 뭐니 뭐 이런 것들 막 진행이 되면 거기에 반도체가 다 들어갈 거니까 좋을 거다. 자, 2차 전지는 야 자동차가 기존에 했던 거 내연기관차 전기차로 다 바꾸면 거기에 대한 수요가 얼마나 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냥 기본적으로 다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어려운 거는 뭐예요? 타이밍을 생각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이 타이밍이 가장 좋을 때는 뭐예요? 이 악재가 막 이렇게 있을 때, 그럴 때가 타이밍이 가장 좋다라는 거를 또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추세 흐름이, 자동차 섹터에서 이렇게 나올지, 요 부분들을 살피면서, 어떻게 진행이 될지를 보면, 장이 안 좋으면 어떻게 될까요? 장이 안 좋으면 시총이 가볍고, 뭐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는 이제 테마군들이 보통 움직입니다. 정부에서 밀고 있는 수소차, 그리고, 미래에 이제 성장이 거의 확실할 것 같은, 그렇지만, 아직은 뭐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자율주행. 요런 쪽에서 이제, 미래 기대감을 가지고,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요. 뭐, 요럴 때 이제 뉴스가 또 나옵니다. 이게 뭐 찌라시를 뿌리는 거죠. 어떤 건지. 그러니까 돈 주고 이제 뭐, 정부 정책에 대한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뭐 하는 건지. 이제, 장이 안 좋으면 어때요? 그 섹터에 속해 있는 이제 테마주들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고, 이 테마 중에 진짜, 산업으로 연결해서 돈을 벌게 되는 섹터는, 이런 테마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게 가고,
지금 움직이는 뭐 정치 테마라든가, 그리고 뭐 백신 테마 이런 것들은 실제로 돈을 버는 게 없으니까 나중에 결국은 제자리로 돌아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벌면서 기업이 성장을 하게 되면, 당연히 그런 테마들은 크게 가는 거고, 정치 테마라든가 백신 테마라든가 이런 것들은 결국은 지금 우한폐렴 같은 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한폐렴 같은 게 어때요? 이게 뭐 확산이 되고 뭐하고 해봐야 백신 기업들 돈을 못 벌잖아요. 백신 기업들 어떻게 돈 벌어? 오히려 마스크 기업들은 마스크 많이 파니까 돈을 벌 수 있겠죠. 기업 가치가 성장을 할 수가 있다고. 근데 백신 기업들은 백신이 없어. 돈을 버는 게 없는데 주가만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단순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것들은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정치 테마도 마찬가지예요. 정치인들이 뭐 누가 대통령 되고 뭐 시장 되고 하면, 야, 그래, 우리 학교였지? 그러면서 니한테 뭐 밀어줄 거라고 생각을 해갖고 움직이는 거잖아요, 이거. 정상적인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요런 것들만 피하면, 요런 테마들, 산업에 엮이는 테마들은, 기업 가치들을 이제 추적을 해나가면서 계속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마에도 진짜 테마가 있고 가짜 테마가 있는 거죠. 가짜 테마는 보지 말아야 되는 테마고, 진짜 테마는 봐야 되는 테마라는 거예요. 자, 장이 좋으면 성장이 담보되어 있는, 지금 성장이 보여주고 있는 게 뭐예요? 자, 수소차, 자율주행차, 뭐, 요거는 지금 뭐 안 보여. 이거 미래 일이고, 지금 뭐 수소차 해갖고 우리나라 1등이다 뭐 한다 하는데, 판매 대수 보면 뭐 답도 안 나오죠. 근데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는 어때요? 현대차가 전기차가 해외에다 판 게 10만 대예요. 자, 수소차 같은 경우는 뭐 지금 7,000대인가 뭐 10,000대인가 뭐 그런데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돈을 버는 거랑은 별 의미가 없어. 그런데 이제 뭐 중소기업들이라든가 요런 데들은 이제 뭐 매출이 좀 찍히고 할 수 있는 구간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봐야 되는 거고, 이거는 이제 진짜라는 거예요.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 이제 거의 주도주급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섹터군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 중에 보면 지금 돈을 버는 기업들이 뭔데 보니까 소재 기업들은 어때요? 밸류가 굉장히 지금 싸지 않아요. 그런데 장비 섹터를 보면 이거는 뭐 미래 가치를 반영해보면 저평가 기업들이 막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은 장비 섹터가 최선호라는 거지. 요런 것들을 이제 살펴야 되는 거. 그 중에 이제 먼저 움직인 게, 보면은, 명성 TNS 같은, 요런 애들이 먼저 튀고 올라왔는데, 우리가 여기에서도 봐야 될 게 뭐냐면, 이게 치고 올라왔는데, 숨겨놨을 수도 있어요. 무언가 이슈를. 무슨 이슈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거 만드는 회사가 뭐, LG화학, 그리고 삼성 SDI, 그리고, 뭐, SK 이노베이션. 여기 어디에 무슨 뭐 테스트 물량이 들어갔다든가, 테스트 물량이 들어갔다든가, 이제 뭐 공급 계약을 타진을 하고 있다든가, 요런 이슈들이 숨겨져 있을 수도 있죠. 자, 주가가 미리 올라가는 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딱 생각을 해보면 어때요? 자, 그런 이슈들이 나오면 어때요? 자, 단기적으로는 사실 매도 타이밍이에요. 그런데 테스트에 통과하고 이게 만약 여기에 납품이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좋겠죠. 자, 매출이 막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요런 부분들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명성 TNS 같은 경우는 이거는 그냥 단순 이슈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기업 가치로 놓고 보면 뭐 볼 게 없습니다. 그냥 다 던져야 돼요. 그런데 요런 이슈들을 보면 여기에 이제 뭐 테스트가 들어가고, 자, 장기적으로 납품 계약이 이제 뭐 공급 계약이 체결되고 뭐 하면 굉장히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자, 수익 일부 덜어놓고 그냥 장기적으로 보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요런 흐름들, 자, 현대차가 요런 이슈를 만들고 이제 만도가 움직이면, 자, 우리나라에서 자율주행에서 이제 핵심 기술력을 갖고 있는 게 이제 뭐 만도라고 보면 되니까 ADAS, 자, 관련된 기업들이 또 움직일 수 있고요. 자, 현대차가 이제 움직이고 뭐하고 하면 현대차가 전 세계 1등이라는 게 뭐 수소차니까 뭐 수소차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요런 것들이 또 움직일 수 있어요. 이게 유럽에 최근에 보니까 핀란드인가 어딘가 보니까 여기 뭐 버스, 뭐 이거 납품 계약 뭐 이거 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공공기관, 공공기관에 이제 뭐 사용되는 차가 우리나라도 보면 뭐 택시인가? 랑 뭐 한다 그러잖아요. 버스 뭐 이거 수소차로 다 바꾼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밀어주는 산업이 자, 수소차 산업이 될 것 같고, 우리 같은 이제 민간에서 이제 활발하게 진행되는 게 이제 전기차 산업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자, 자율주행차는 자, 결국은 이제 이게 서비스로 갈 건데, 요건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기대감으로 움직이면 어때요? 자율주행차는 다 때려야 되겠죠. 자율주행 테마는 많이 움직이고 뭐하고 하면 실질적으로 돈을 버는 단계까지 가기까지는 굉장히 오래 걸릴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체크를 하면서 보면 될 것 같다.
그래서 명성 TNS 같은 경우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덜어놓고 보면 될 것 같고, 자, 기술적으로 보면 뭐 한 2만원 구간까지 이제 뭐 빠져주고 하면 요 밑에서는 또 신규 편입해보면 될 것 같아요. 신규 편입해서 장기적으로 끌고 가면 좋은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뭐 요런 구간들이 조정이 진행이 될지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나올지 어쩔지는 이제 봐야 되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실적 입혀주고 뭐하고 하면 기업 가치를 좀 판단을 해서 보면 될 것 같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보고, 없는 분들은 또 다음에 기회를 줄 때를 기다려 봐야 되겠죠. 그리고 장비 섹터 위주로 찾아보시면 지금도 움직이지 않아서 좋은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요 실적 흐름들을 딱 보면, 자, 명성 TNS 이거 보면 매출이 지금 시가총액이 뭐 1,700억 정도 된단 말이에요. 뭐 대충 2,000억 정도 된다고 보면 한 200원 벌어야 되는데, 자, 택도 없잖아요. 이익으로 놓고 보면. 근데 매출이 자, 2016년도에서 17년도에 보면 이게 중국으로 뭐 납품하고 뭐하고 하면서 이게 확 늘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중국 회사들이 뭐 작살나고 뭐하고 하면서 확 줄었겠죠. 그러면서 뭐가 투자가 진행이 되는 걸 수도 있고, 분기로 보면 올해도 보니까 뭐 나온 게 없다가 지금 3분기에도 뭐 별로 나온 게 없죠. 근데 이게 매출이 이제 뭐 1,000억, 2,000억으로 확 늘어나는 구간이 나오면 주가는 지금 구간에 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한 5만원, 10만원까지도 이제 튀어줄 수 있는 기업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 모멘텀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뉴스 같은 것도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살펴야 되는데, LG라든가 삼성이라든가 그리고 SK라든가 요런 데에 이제 뭐 테스트 물량을 집어넣었다. 그리고 뭐 요런 게 이제 공급을 시작하기로 했다 그래갖고 공급 계약 뭐 이제 수주 공시 떨어진다든가 요런 것들이 떨어지면 요거는 단기적으로 굉장히 모멘텀이 큰 회사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자, 분리막 거의 뭐 독점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니까, 이 시장이 커지면 자연히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이 회사 제품을 사용을 해준다고만 하면 굉장히 성장 모멘텀이 크게 있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차전지 섹터 내에서, 그러니까 전기차 관련 섹터 내에서 아직도 뭐 일단 장비 섹터는 대충 담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것저것 봐갖고 장비 섹터 추려가지고 눌리는 것만 아마 이건 담아놓으면 될 것 같고, 소재 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다려도 기회가 올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건 이제 확신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반도체처럼 움직여버리면, 순환매 타고 반도체처럼 움직여버리면 전부 다 갈 거고, 만약에 그렇게까지 파동이 안 나온다 그러면 장비 섹터는 갈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테마 흐름들은 이제 뭐 하던지 말던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익 스토리에서 정리를 해보면, 반도체 섹터에서 이게 자동차로 자, 순환매 흐름이 돌아가는 것들이 확인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체크를 해보면서, 여기에서 이렇게 돌아가는지 확인이 되면 2차 전지 섹터에서는 이제 차익 실현할 구간들이 또 나오겠죠. 지금 이게 보이지 않을 때 이제 좀 찾아봐서 자, 비중을 어느 정도 할당을 해놔야 되는 그런 구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2차 전지 섹터는 이제 그 바닥권에서 아주 좋은 기회는 지나갔어요. 이제 눌림을 기다려가지고 또 이제 일부 비중이 없는 분들은 좀 이제 채워봐야 되는 그런 포지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계속 제가 이제 영상에서 이제 앞으로도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요 다음 순번은 뭘 거냐. 저는 이제 가치주 섹터하고 헬스케어 섹터라고 보고 있는데, 헬스케어 섹터는 올해 하반기에 좋아질 것 같고, 가치주 섹터는 이게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제 한 1, 2년 쉬었다가 움직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너무 싸다. 일단 너무 싸다. 그래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IT 섹터를 다 이제 좀 차익 실현하고 뭐하고 하는 구간에는 현금이랑 같이 늘려가야 될 섹터가 가치주 섹터고, 헬스케어 섹터는 지금 뭐 눌리는 구간마다 밸류 판단이 가능한 기업들은 체크를 해서 골고루 담아내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한 페라민이 뭐니 요런 악재들은 오히려 내가 보고 있는 요런 스탠스에서 이런 포트 정비를 할 때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싸게 좋은 가격에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만들어주는 그런 리스크 요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긴 관점으로 시장을 살피고 산업을 살피면 좋은 기회는 항상 있다 라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 마무리해 보겠습니다.